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연휴의 첫날 첫 이야기도 상당히 좀 큰 정치권 이슈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전격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경찰이 체포를 했고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체포된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이 될 때 이 수갑을 찬 채로 본인이 직접 발언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그러죠. 자, 잠깐만요. 잠깐 좀 영상이 준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심경은 어떠십니까?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자, 하면서 차고 있는 수갑을 카메라 앞에 보여주는 장면까지 어제 꽤 긴 발언을 했어요. 네, 한 5분 정도를 경찰서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이준숙 전 위원장이 체포될 때 서울 영등포서에서 이제 입장문이랄까요? 공지문을 냈는데 네. 혐의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딱 넣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출받아서 발부받아서 체포했다 이런 표현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기도 했고요. 또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으로 보면은 면직된 지 하루 만이에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됐죠. 네, 그 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네. 그리고 화요일에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10월 1일 0시, 그러니까 이제 그제 0시에 자동으로 면직됐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해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장도 면직이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정무직을 그 면직되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어서 그런 건데 사실 안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부처나 기관 이름이 바뀔 때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조항을 이제 민주당에서 넣었기 때문에 또 면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오후에 이제 체포가 된 건데 어제 보신 분들이 체포의 저 혐의가 뭐지? 정확히 모르겠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확히 뭐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이랑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4월 30일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체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8월에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거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조금 전에 발언했던 네, 그 본인이 직접 발언을 얘기했죠. 그때 했고요. 다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다라는 발언. 이 두 발언이 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전선거운동 한 거 아니냐. 요런 혐의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페이스북에 쓴 글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발언 가지고 체포를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체포가 된 거는 맞지만 네. 경찰의 설명을 보면은 소환 불응이 체포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찰 공지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중 출석에 불응을 해서 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꼭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제 통상적으로 원래 3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그런 관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고 신청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네 하면은 발부해 주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법원은 보통 이제 그 의미가 담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번 불응하면은 또 체포영장을 주로 발부를 해주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 쪽에서는 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는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3번 보낸 거는 맞는데 이게 각각 좀 늦게 온 날도 있고 특히 마지막에 9월 27일 오후 2시에는 출석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통보에 대해서는 나가기로 약속을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날 국회 본회의가 잡혀가지고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는 그 법이 통과되는 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기관장이니까 국회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못 가게 돼가지고 경찰에 구도로도 설명을 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문서로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제출했대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25일에 불출석 사유서 팩스로 냈고 예. 26일에 서면으로 또 제출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경찰의 주장은요? 경찰은 이렇게 입장을 그 변호사 쪽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네. 바로 이제 공지를 또 했는데 6번을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니고 6번이나 무려 보냈고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3번도 제 날짜가 아닌 날짜가 지나서 왔다는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주장과 3번도 더 했다라는 경찰의 주장이 여기서 약간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출석 요구서 요 보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아무튼 이제 수갑을 채워서 체포되는 그 장면이 생중계까지 막 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봤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선 의원들이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예, 예. 거의 즉각적으로 왔는데 뭐 조배숙, 김장겸, 정의용 의원 이런 인물들이 왔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공포 정치고 야만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추석 밥상에 그 야당의 안 좋은 이슈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생각은 김현지 덮기 위해 이진숙 카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건 만시지탄이면서 사필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좀 분위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인도 내란 특검 참고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사 응하지 않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조사 응하지 않는 참고인들 의원들까지도 다 체포하는 거 아니야? 나도 체포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격앙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진숙 전 위원장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체포할 사안이 아니다. 네. 경찰이 왜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느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네. 뭐 이렇게 법원이 발부한 거니까 사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뭐 그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영장 받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모 여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날이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 네, 너무 이제 보여주기 같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여권에서 나오는 해석은 네. 이거 이진숙 전 위원장 의도대로 해준 거 아니야? 아,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이 시점까지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체포되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고 예측을 했을 것 같고 그 경찰이 체포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많이 영웅 받았어. 만들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히려 역풍 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네요. 민주당에선. 그렇죠. 그 뭐 소위 말하는 키워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벌어진 상황들 쭉 설명해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 얘기는 8월 10일부터 네. 9월 19일까지 6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미 8월 27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도 계속 출석 요구서가 오더라. 세 9월 번이. 27일. 예, 9월 27일 날 나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네. 뭐 이제 임무영 그쪽 이제 이진숙 변호사 측의 얘긴데 네. 9월 9일, 9월 10일, 9월 19일에 계속 출석 요구서가 오더라. 그거를 감안을 해도 그러면 안 나간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출석 요구서가 계속 8월부터 왔는데 그럼 이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6번 보냈는데 안 나오면 이거를 그럼 계속 냅둬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투쟁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딱 그게 그거잖아요. 이재명이 시키드나 뭐 개딸이 시켰느냐. 정청래가 시키드나 개딸이 시키드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이 시켰다라는 건데 이거를 뭐 민주당이 그러면 이진숙 체포 좀 해주세요라고 뭐 요청해 가고 그럴 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제 이진숙의 의도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의도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뭐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지만은 이제 대구시장이나 이쪽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데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탄압하는 이미지, 싸우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주면은 뭔가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적 행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뭐 맞아요. 뭐 이제 법원이 발부해 준 것도 맞고 그랬는데 뭐 여당 의원이 만약에 여당 정치인이 출석 안 하면은 이렇게 체포했겠냐?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9월 27일에 나가겠다고 어쨌든 지금 얘기를 했다가 국회에서 그런 방통위 해체에 관한 필리버스터 있고 하니까 내가 장으로서 거기 갔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 여당 의원이 이렇게 했어도 여당 정치인이 이렇게 했어도 당장 체포영장을 신청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거죠. 뭐 여러모로 이건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됐다. 어쨌든 지금 더 이제 정쟁이 격화될 여지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단계도 하나 봐야 되는 네. 게 이진숙 전 위원장 쪽에서는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그러니까 체포를 한 후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치든지 그러니까 수동 영상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체포를 해간 거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해간 거 보면 구속영장을 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경찰로선.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구속영장을 치는데 네. 도망치던 그런 이제 피의자를 잡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칩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물어봤을 땐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체포를 한 거니까 체포를 한 다음에 조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사실은 이제 체포를 불응하게 되면 구속영장은 거의 친다라고 해요. 근데 체포를 불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보고 풀어줄 수도 있고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기점으로 봤을 때는 네. 만약에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강행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안 하고 석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경찰도 어느 정도는 정무적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나중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하더라도 또 법원이 발부하느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네. 그런 거 다 고려하겠네요. 저는 구속영장은 매우 오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런 거로 사안의 중대성인데 말을 한 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쓴 걸 가지고 그렇죠. 이제 유튜브 한 4곳에 나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미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거를 경찰이 그 정도 바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인죄 뭐 이런 네. 거 강도 뭐 이런 혐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전 선거 운동 어떤 말을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정치적으로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이제 여야는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상황이네요. 공직선거법 뭐 위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구속 안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 말말말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추석 귀성 전쟁 시작. 긴 연휴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길이 한산하고 저는 오늘 사실 개천절인 거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 오늘 연휴의 시작이었구나도 깜짝 잊고 출근을 하는데 길이 평소보다 한산하고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실시간 동접자도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근하셔서 그렇습니다. 계속 출근하시기 때문에. 자 많이들 이동하시고 언제들 주로 많이 이동하세요? 지금 티맵에서 좀 예측한 추정치가 있거든요. 네네. 귀성길, 그러니까 고향 가는 길 교통은 4일하고 6일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10월 4일이면 내일하고 모레. 내일하고 이제 글피가 되겠죠. 네. 그리고 4일을 추정해 봤을 때 오전 11시에 출발하면은 서울 강릉 구간이 3시간 43분 정도 걸릴 걸로 추정을 하고 네. 또 서울 광주 구간은 4시간 43분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귀성길은 그 10월 6일 그 정오가 가장 혼잡할 걸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때 오전 11시에 출발하면은 부산 서울 구간이 최대 7시간 50분 정도 걸릴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정치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정부터는 확 풀렸는데 그 전에 꽤 많이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성길 교통은 10월 4일 내일하고 10월 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그렇죠? 내일 모레가 아니라 글피군요. 4일하고 6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이 지금 된다. 이거 참고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돼요 이번에도? 네, 전국 고속도로는 4일부터 7일까지 면제가 되고요. 네. 그 일부 유료도로도 7곳이 면제가 됩니다. 뭐 광안대교, 거가대교 이런 곳들이에요. 어제 정치권에서는 역시 추석 인사를 했는데 민주당은 매번 가는 용산역으로 갔습니다. 호남선 출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양당 모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고 싶은 얘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은 강조했던 내용이 내란이 이제 끝났다. 이런 점을 정청래 대표가 강조를 했고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 얘기했고 네. 또 검찰청 폐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추석 연휴 전에 전달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약속 지켰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산망 먹통, 그다음에 만사 현통 이거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전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집값 상승,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압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얘기들을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 이런 경쟁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 네. 추석 밥상머리에서 제일 뜨거울 이슈는 뭘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치 빼고 다 얘기할 겁니다. 이제 저도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주식 얘기일 것 같아요. 주식 얘기. 뭐 주식 얘기하고 뭐 네. 관세 협상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이제 옛날 같이 잘 안 모여요. 뭐 그래서 좀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밥상머리 이런 것도 많이 깨졌다 그냥 자기들끼리 온라인에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건 그거예요. 원래 민주당은 이제 용산역으로 가고 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는 호남선, 경부선 이런 거라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양당이 깨기도 해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은 더 동대문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송편빚기 행사를 하고 서울역에 안 갔어요. 지도부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봉사하는 모습에 더 보이겠다. 뭐 이런 거고 민주당은 용산역으로 갔어요. 근데 항상 용산역으로 간 건 아니거든. 작년에는 이제 그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지도 강남. 작년에 올해 설날에 올해 설에 왜 바꾼 이재명 이유가 대표 있어요? 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붙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특별위원회 정청래 대표가 만들고 막 이제 호남에 공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해 초에는 버스 터미널 갔다가 다시 이제 호남선으로 왔다. 꿈보다 해몽 같은데요? 아니 뭐 이거는 충분히 이런 해몽이 가능할 정도로 호남에 지금 신경 쓰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는 하나 했어요. 자기 휴가 이제 안 보내겠다고 관저에 이제 머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가 휴가가 어딨냐 24시간 일해라 이래가지고 주변이 빵 터졌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농담이 아니죠. 저는 그런 대통령하고는 솔직히 일하고 싶진 않지만은 24시간 일하라고 하는 보스가 참 야박하다 그 생각이 드네요. 뭐 농담으로 한 이야기고 주변에서 빵 터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이 발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이슈 일단 넘어가 볼까요? 예. 여야 스타크래프트 무산. 이 얘기가 재밌는데 명절을 맞아서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이벤트를 예정하고 저 보세요. 포스터까지 나왔었어요. 한가위 기념 민속놀이 대회 스타 정치. 여기서 스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게이머들이 그러니까 전직 게이머 유명한 분들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걸로 이벤트를 짜놨었는데 무산됐어요. 무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취지가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협치 통합 이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다 모이는 거였는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이 빠지면서 3당 의원들이 모이는 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경종 의원이 나는 참석 못하겠습니다가 됐는데 이게 뭐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서요. SNS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될 때다. 죄송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랑 게임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받은 거예요. 비판이 컸어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이걸 수용해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글 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따로 연락을 했다라 그래요.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냥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다려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기인 사무총장이랑 얘기를 하니까 네. 모경정 의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모경정 의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자리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다만 지금 이래저래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참석자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탑 한 판이 무슨 대수냐. 민주당과 개딸이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느냐. 협치라는 얘기 민주당 꺼내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모경종 의원 쪽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걸까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예. 원래는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려고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되게 친하다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그날 원래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 맞춰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제부터 굉장히 좀 압박이 심해가지고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층에 네, 의원실에도 연락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굴복하는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짧았던 어떤 정치인의 한가한 생각이었던 거냐 아니면 명절인데 이 정도 협치도 못하는가 였던 건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이준석 85년, 김재섭 87년, 네. 모경종 89년,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또래, 이제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 초반, 뭐 이 정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네. 명절날 스타 한 판 하는 거, 스타가 나온 지 1998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27년 됐거든요. 거의 30년 된 게임이에요. 이게 뭐 새로운 게임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도 하는 국민 게임 같은 건데.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개딸이 계속 소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진숙 위원장도 개딸이 시키드나 이렇게 됐고 김재섭 의원도 스타 한 판이 뭐가 무슨 대수라고 개딸들의 정치병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민주당은 요즘 개딸 언급만 나와도 막 이렇게 학을 떼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사저널에서 개딸 민주당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기사를 썼는데 언중위로 갔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제목 고쳐라. 우리 개딸 아니거든? 개딸한테 좌지우지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기각됐죠. 예, 아니 이거는 아직 안 갔고 주간 경향권은 기각이 됐고요. 요거는 아직 이제 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기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딸에 좌지우지 안 되는 정당이거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뭐 모경종 의원이 뭐 정청래 대표도 못 버티는데 개딸들 등살에 뭐 이거 모경종이 뭐라고 뭐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야박해졌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오면은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인 총장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서 뭐 어떤 정치적인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윷놀이 하듯 그들 세대의 윷놀이 게임을 하자는 건데 명절에 그것조차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안 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요거는 좀 지지층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